안녕하세요. 119 옥션입니다. 오늘도 최근에 매각된 경매 부동산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여나 전문가 혹은 유경험자, 다수의 경험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뭐 두세 건, 뭐 네다섯 건, 뭐 10건 정도 한 그 경험자라고 해도 자칫 실수할 수 있을 만한 대목들이 좀 적지 않아 있는데요. 혹여나 여러분께서 혼자 공부하시고 최초 입찰이었을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조심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또 보여서 이 물건의 낙찰자 역시도 입찰 보증금이 위태로운 그 입찰 보증금이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5,184만 원이나 돼요. 이 5,184만 원을 자칫 잘못하면은 몰수당할 처지에 놓인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경우를 당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이 물건을 제가 소개를 해 봅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최근에 남부지방법원에서 매각됐던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이렇고요. 매각기일이 8월 11일이었습니다. 이번 달 8월 11일. 얼마 안 됐죠. 저저번 주에 목요일 날에 매각이 됐던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마고 현대아파트인데요. 현대아파트가 1차, 2차가 있는 모양이에요. 203동 2차 아파트네요. 604호예요. 전체 층고를 보면은 15층 중에서 6층이에요. 조금 작은 그 동에 해당하는 단지입니다. 4개 동밖에 안 됩니다. 본 물건은 42평형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감정가가 8억 1천만 원인데요. 감정가가 8억 1천만 원이었는데 두 번씩 유찰돼서 5억 1,840만 원이 최저가로 정해져 있었을 때 원 모모 씨가 조금 확대해 볼까요? 원 모모 씨가 단독으로 최저가에서 9원을 더 쓰셔서 단독으로 낙찰 받으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8월 11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되고 현재는 오늘이 8월 24일입니다. 그래서 매각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가 났었고요. 현재는 이의신청 기간, 항고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되면 매각 허가가 났던 것이 아무런 이의신청자가 없다고 또 이의신청이 받아지지 않았을 때 허가가 확정되는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5일 날 내일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날 매각 허가가 확정되는 때가 되고 통상의 경우는 2, 3일 정도 후에 다음 주 정도의 화요일 정도쯤 혹은 월요일 날 매각 대금을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하는 기일이 정해지고 그게 공시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원 모모 씨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은 입찰 보증금이 몰수가 될 텐데요. 그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5,184만 원씩이나 됩니다. 부디 제 생각이 틀리길 바라면서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살짝 해볼까요? 여러분, 권리 분석이라고 하면은요, 통상 등기부 권리 분석뿐만 아니라 임대차 권리 분석을 통틀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매수금, 낙찰 금액 외에 추가로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갈까? 그러니까 추가 금전 부담이 있을까? 혹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권리가 나의 어떤 이익에 그 저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저해되는 요소, 그 범위까지, 그 규모나 범위까지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 역시도 권리 분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재 여러분께서 화면을 보시면요. 우측이 등기상 전부증명서의 갑구와 을구에 산재되어 있는 권리, 등기되어 있는 권리를 접수 날짜 순서대로 빠른 것부터 늦은 순서대로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좌측을 보면은 임대차 관계 김모모 씨가 세입자로서 언제 전입했고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서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우리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신청한 때는 언제인지, 그 다음에
세입자로서 임대차 보증금은 얼마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지금 적혀 있네요. 뭐 점유하는 곳은 매각 대상물 전체 604호 전부를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표시도 지금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혼자 공부하셨던 분이라도 이 정도 수준은 되시죠? 등기상 전부증명서의 소멸 기준을 찾아보니까 이때 저당권, 근저당권이 소멸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이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접수된 날짜가 2019년 12월 24일입니다. 이때 등기가 됐었죠. 그래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좌측에 있는 세입자의 전입신고한 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세입자가 선순위 낙찰자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김모모 씨의 대항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전입한 다음날 0시이기 때문에 2019년 11월 14일 0시가 되고 그때는 소멸 기준보다 빠른 시점이기 때문에 낙찰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김모모 씨는 전입한 당일날 주민센터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로 진행이 되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받고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즉 낙찰자가 나오면 낙찰 대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4억 2천만 원 본인의 임차 보증금 전액을 다 받고 싶고 다 받게 되면 이 집에서 명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취지의 배당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입찰자, 즉 낙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5억 1,840만 원에서 구원 높은 금액을 써서 만약에 5억 1,840만 구원의 낙찰이 내가 된다면 내가 이 금액을 법원에다가 납부하게 될 것이고 현재 세입자는 4억 2천만 원에 있기 때문에 이 4억 2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내가 잔금 치를 5억 1,840만 원, 40만 구원보다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대금을 납부하면 그 중에서 4억 2천은 이 임차인의 확정일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가장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될 것이고 경매 비용은 그냥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비용 200~300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금액을 차치하고 4억 2천을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은 경매를 신청했었던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이 사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종결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권리 분석을 하고 입찰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물건의 감정가가 8억 1천만 원인데요. 시세를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물건을 영상을 찍기 전에 네이버 부동산에 접수되어 있는 물건들을 확인했는데 동일한 면적입니다. 경매 사건하고 138제곱미터 분양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은 114제곱미터짜리고요. 맞죠? 왼쪽을 보시면 114제곱미터짜리입니다. 경매 물건과 동일한 물건인데요. 12층이 11억, 9층이 11억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에 제가 전화를 해서 요즘 금리가 폭등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닙니까? 혹시나 이거보다 싼 물건 나와 있는 게 혹시 있나요? 라고 매수의 관점에서 제가 알아본 바 이 두 개의 물건 외에 또 하나의 물건이 지금 매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12억에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금리가 폭등되기 전에 물건들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아직 그 현실을 잘 모르시고들 11억, 12억, 12억에 내놓은 물건들이 다수 보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총 3개가 있다고 해요. 그런 정도 물건입니다. 근데 감정가는 8억 1천만 원이 잡혀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법원에서 최초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그때 법원에서 감정을 의뢰를 한 값을 8억 1천만 원으로 지금 받아서
감정가를 정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2021년 9월 3일 이후에 호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약간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을 원 모모 씨가 5억 1,840만 9원에 낙찰 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11억, 12억 호가가 되는 물건을 5억 1,840만 9원에 낙찰 받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잘 받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저가가 두 번 유찰돼서 5억 1,840만 원이었을 때 그냥 장단식으로 9원 정도로 올려서서 입찰을 했는데 단독으로 이제 낙찰 받아서 본인이 지금 현재 의아해하고 있었는 그 당시에 의아했을 수도 있고 놀라웠을 수도 있고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의 그 개혁공인중개사 말이 8억이든 9억이든 지금 작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매 호가가 11억, 12억은 그냥 고사하고 8억, 9억 혹은 7억이어도 매수 희망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장이 되었다. 그래서 근근히 임대차나 하면서 중개보수 받으면서 지금 끼니를 떼고 계신다라고 농담 반 이제 이렇게 진담 반 안타까운 말씀을 아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 모모 씨가 일단 5억 1,840만 9원에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앞으로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굉장히 잘 받은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 모모 씨가 입찰하기 전에 그 현재 세입자 4억 2천만 원에 있는 세입자가 전액 다 배당받아서 선순위이지만 추가로 인수할 금액이 없을 것이다 판단하고 그렇게 권리 분석을 하고 입찰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원 모모 씨의 그 예상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으련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입자 김 모모 씨가 배당을 신청한 때를 한번 보실까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배당 신청한 때가 2021년 12월 2일입니다. 자,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젠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여기 써 있죠. 배당 요구 종기일. 그러니까 배당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경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채권자로서 낙찰자가 나오면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이날까지 종자가 마칠 종자예요. 배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취지의 배당 요구 종기일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12월 1일이에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이 김모모 씨가 배당 신청한 때는 어떻습니까? 하루가 지난 때 배당 신청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낙찰자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배당 신청을 했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낙찰 받으면 잔금 납부했을 때 4억 2천만 원은 전액 다 배당 받을 금액으로 보이고, 왜? 우선 변제권이 다른 근저당권자보다 빠르기 때문에 먼저 배당 받고 본인은 5억 1,840만 9원 외에 추가로 한 푼도 부담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 것 같아요. 자, 그럼 민사집행법 여러분 한번 잠깐 이거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민사집행법의 148조입니다. 148조 민사집행법입니다.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보시면요, 두 번째 2항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써여 있어요. 즉 민사집행법 148조 2항을 보면 배당 요구 종기가 넘어가면, 이 말은 배당 요구 종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배당 신청한 경우는 배당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제가 이 스피드 옥션의 경매 정보가 혹시나 잘못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자료를 한번 볼까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자, 남부지방법원에서 공시한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확대해 볼까요? 확대가 안 되네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저당권이 보여요. 최선순위 설정 근저당권. 이게 소멸 기준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실 때 이렇게 참고하십시오. 자, 2019년 12월 24일 이때보다 빠르게 전입한 사람이 있어요. 임차인 본명이 나오네요. 여러분께서 그냥 본명을 좀 가려주면 좋은데 법원에서 공시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가리질 못했습니다. 자, 김모모 씨가 전입한 때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전입한 날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선순위 설정 일자 근저당권보다 앞섰죠? 그래서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임을 알 수 있고요. 확정 일자도 아까 살펴본 것과 동일하게 전입한 날짜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요겁니다. 배당 요구 여부, 그리고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 신청한 날짜가 이렇게 공시가 되고요. 배당 신청한 날짜가 적혀 있음을 통해서 배당 신청을 했음을 알 수 있죠. 자, 이 배당 요구 종기일, 배당 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가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네요. 비교해 보십시오. 12월 1일입니다. 근데 이 임차인이 배당 신청한 때는 하루가 늦은 12월 2일입니다. 자, 이래서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배당 신청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입찰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신청했다라는 것만 확인하시고 배당을 신청한 날짜가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였는지는 확인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 김모모 씨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배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 신청을 했지만 배당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이 4억 2천만 원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순위이기 때문에 4억 2천만 원을 전액 다 반환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4억 2천만 원을 본인이 낙찰받은 금액 외에 추가로 떠 안아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의아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12월 1일까지였는데 이 임차인이 하루 늦게 배당 신청을 하러 법원에 갔을 때 배당 요구 종기일이 넘어가면 법원에서 어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을 신청하려 해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배당 신청한 날짜가 공시가 안 돼서 입찰자 입장에서 혼동이 없었을 거예요. 착오를 할 만한 그 동기가 원인이 없었겠죠. 근데 이 입찰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한 날짜가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배당 신청했네. 그러니까 내가 낙찰 받으면 4억 2천 전액 다 배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내가 추가로 인수할 금전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했을 게 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4억 2천을 추가로 인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 사실을 현재 그 낙찰자가 알고 있다면 분명히 잔금 기일 안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5,184만 원을 또 학습료로 지불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권리 분석이 이렇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도 뭐 경매를 좀 해봤다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은 좀 혹여나 이렇게 속속들이 세세한 것까지 잘 알고 계실까 참 의문스러워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최저가 보고 입찰표 작성해서 그냥 시세 그냥 대충 조사해서 입찰표 쓰면 또 제출하면은 그냥 경매를 할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께 그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경매 부동산 중 아파트는요, 빌라 다세대와 더불어서 가장 그 초보들이 즐기는 가장 쉬운 그 경매 부동산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조그만 세세한 것까지 혹시 그 실수하게 됐을 때 학습비로 수천만 원을 날리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줍지 않게 이제 그 경매를 좀 할 줄 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 방심들 하거든요. 경험을 좀 했다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실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그 신청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누굴 탓해야 됩니까? 법원을 탓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문건 접수 내역, 송달 내역을 법원 기록을 보면은요, 낙찰이 된 이후에 법원에 방문해서 이렇게 이해관계자로서 해당 경매 사건을 열람 및 복사 신청한 사람은 채무자 겸 소유자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서 현재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자는 아직도 본인이 놓인 상황을 아직도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인지를 했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죠. 문건 접수 및 송달 내역에 아마 이의 신청 및 혹은 매각 불허가 신청, 매각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신청 등 이런 기록들이 다수 보였을 텐데 아직도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당 요구 종기일이 넘어간 상태에서도 세입자의 배당 신청은 법원에서 기계적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작 배당을 해야 될 때, 배당 당일 날은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집행관이. 어떤 이유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배당 신청했는데 호명을 하지 않았다고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배당 신청을 하셨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넘어서 배당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배당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 임차인 역시도 배당을 못 받네? 그러면은 낙찰자한테 본인의 보증금 전체 다 받을 때까지 이 집에 계속 살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임차인도 모르고 낙찰자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도 잔금 기일이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보나마나 5,184만 원 고스란히 까먹는 상황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리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잠깐 실수하면 무섭게 큰 재산상 손해를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부디 이런 실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